예,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근로소득 관련되는 급여 자료, 그 다음에 비과세 내용 관련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인사급여에 있는 급여 자료 입력 쪽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의 근로소득 관리에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원 등록에서 보시면 사원 등록에 보시면 국외근로 기본사항의 단일 세율 적용,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 생산직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정보들도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자료가 입력이 될 때 비과세 여부와 연관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근로소득과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한 소득들을 우리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할 때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121페이지에 먼저 이제 수당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은 원래 이제 입력을 하실 때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로 이렇게 구성이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명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 있는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 항목, 그 다음에 공제 항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와 비과세 급여, 과세 급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F4 수당 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등록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 121페이지에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는 사원별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금 살펴봤고요. 자,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에 대한 부분을 등록하는 부분이 F4에 있는 수당 공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당 공제는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항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당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 그 다음에 각종 수당, 과세되는 수당과 비과세되는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교재에서는 제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지급 항목 계산 방법 일괄 적용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원별 계산 방법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2021년 11월 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임금 명세서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당 공제와 관련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급여 자료 입력 쪽에 보시면 4번 사원명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이 있는데, 급여 항목 옆에 보시면 계산 방법이 나오죠. 공제 항목에도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요 계산 방법이 바로 우리가 임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임금 명세서 작성을 위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수당을 등록하는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을 색깔로 표시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입력 화면에 계산 방법을 표시할 거냐,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을 표시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시급 자동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 입력과 관련해서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원만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 240이기 때문에 월정액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당과 공제 등록은 현재 귀속연도 전체 월을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 전체 동일하다. 그리고 1년 12달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비변상적 수당은 정기적이더라도 비과세 한도만큼은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정기급여와 부정기급여가 있는데 정기급여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수당명도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숙지를 하시고 관련되는 화면이 12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제 등록은 우리 급여 항목에서 급여 내용 중에 차감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4대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학자금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소득세,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소득세 차감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제 등록 항목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여기 추가로 등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의 수당공제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당공제는 공제 등록에서는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으로 이 두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수당 등록은 과세 구분과 수당명, 수당명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 대장상의 급여 항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이 과세소득이냐 비과세소득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과세소득의 경우에는 전체가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설정되어 있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정액이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월정액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월정액 급여 월 210만 원이죠. 그죠? 월 210만 원을 계산하기 위한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 정기적으로 정기라고 하는 부분은 1년 12달 나가는 항목이 되겠고요. 부정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1년 12달이 아니라 12달이 아니라 11번, 10번, 9번 뭐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임금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 여부는 등록되어 있는 항목을 우리 급여대장상에 사용할 건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124페이지의 내용이 있고요. 자, 124페이지 2번에 이미 등록된 비과세 항목을 과세 항목으로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식대 같은 경우가 비과세죠. 이렇게 이제 비과세로 등록된 항목이 있는데 식대가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식대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용 여부에서 부로 일단 정리를 합니다. 부로 정리를 하고 과세 구분해서 과세되는 식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당명에는 식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로 모든 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24에서 125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당은 과세와 관련되는 수당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수당명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한다. 추가로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2번 비과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수당명은 우리 소득세 근로소득 유형에 나오는 수당명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급여 대장상에 우리가 표현하는 수당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보육 수당이다. 그 다음에 육아 수당이라고 제가 수당명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고요. 자, 유형에서 근로소득 유형에서 비과세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유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F2번 키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코드 도움이라고 해서 비과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육아 수당이라고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Q01번 육아수당 한도 월 10만 원 나오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월정액과 사용 여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월정액에는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통상임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이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에 여비와 관련되는 부분, 출장 여비와 관련되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출장 여비와 관련되는 부분을 비과세 항목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번 비과세로 하고 수당을 출장 여비로 제가 수당명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유형에서 F2번 여비로 이렇게 찾으시면 일직료, 숙직료, 여비가 나오죠. 이 부분 전액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이기 때문에 월정액에서는 부정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당을 비과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당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6페이지에 비과세와 과세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있을 때, 즉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 비과세가 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되죠. 근데 자가운전 보조금을 차량이 있는 직원한테만 줄 수도 있지만 자기 종업원 명의 차량이 아닌 사람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차별 없이 똑같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될 겁니다. 그 경우에 1번 과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등록을 하시게 되면 과세 항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과세와 과세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죠. 동시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우리 수당공제 등록을 이런 상태로 등록했다라고 하고요.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1월 25일 날 급여대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급여대장 항목이 어떻게 되죠? 급여 항목에 기본급 상여 월차 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나오죠. 자, 이 부분 까만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과세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비과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당공제 쪽에서 보시면 수당공제라고 하는 F4에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비과세 항목 입력 색깔로 표시할 경우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이 파란색과 까만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급여대장을 칼라로 출력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흑백으로 출력하게 되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수당 등록 쪽에서 수당명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과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라고 하면 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식대는 제가 사용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식대 관련되는 부분도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중복되는 경우에 자, 과세 부분에 대한 식대는 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게 되면 과세 비과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 마지막에 등록한 부분이 과세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B자가 붙어 있는 부분은 비과세 항목인 거고 과자가 붙어 있는 부분은 같은 건데 요거는 과세에 관련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당 등록을 하실 때 과세와 비과세에 관련되는 부분을 수당명을 수정해서 등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127페이지처럼 반영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도 잠깐 이번 시간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원 등록에서 근로자가 이렇게 이제 안기부 직원이나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송아지 직원인가요?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 생산직 여부에 여로 체크가 돼 있고 직전 연도 총급여와 연장 근로 비과세가 여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급여를 입력을 하게 되면
비과세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항목 중에는 사원 등록의 기본사항에 등록된 정보와 연계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수당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급여자료로 들어갑니다. 급여자료 입력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귀속연월은 과세하는 과세 기간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지급연월은 원천징수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사급여 항목과 관련되는 부분은 모든 자료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원천징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입력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5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전년도에 전달에 급여가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귀속과 연월을 입력을 하고 옆에 보시면 급상여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1월달 급여가 전부 다 여기에 상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상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급상여로 나옵니다. 자, 제가 직원 세 사람에 대한 상여 부분을 전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여 부분을 지우면 어떻게 되죠? 급여라고 나오죠. 급여라고 나오는 이름은 급여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상여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급상여가 나오는데 요거는 급여와 상여가 동시에 있는 급여상여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1일 날 상여만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상여란에다가 10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상여라고 나오죠. 상여라고만 나오는 경우에는 상여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해서 우리가 급여 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된 정보들은 F6번에 있는 지급일자를 통해서 등록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총 4명에 대해서 1969만 원 지급했는데 1월 25일 날 급상여,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상여로 뭐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급일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지급일자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보시면 하단 부분에 지급일자 수정이 있습니다. 지급일을 잘못 입력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클릭해서 우리 지급일자라고 하는 메뉴 속에 있는 지급일자 수정을 통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5일이 아니라 1월 26일이다라고 하면 2021 0126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시겠느냐? 예라고 누르면 수정돼서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기능도 있습니다. 자, 복사 F4번 복사를 누르게 되면 1월 26일자 거를 2월 달로 이렇게 2월 달로 이렇게 복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월 달로 복사돼서 넘어가겠죠. 그러면 급여 지급일자 안에 2월 달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복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복사라고 있는데 다중복사는 여러 건을 복사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1월에서 2월 달 거를 지급일자, 다음 달 지급 또는 당월 지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복사를 하시게 되면 처리하면 해당 월에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1월에서 2월이니까 2월 달이 있으니까 3월 달로 해보죠. 3월에서 4월이다. 2달만 하게 되면 당월 지급으로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월, 4월이 동시에 복사가 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사 기능이나 다중복사 기능은 실무적으로 지급일자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와서 크게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동 기능도 4월 달을 뭐 5월 달로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삭제는 등록한 부분을 삭제할 때 커서를 두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4월 달 자료가 삭제되듯이 이렇게 삭제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급일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급여 대장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을 하고 나면 자, 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F7번에 중도 퇴사 정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송아지 직원처럼 5월 25일 날 이렇게 퇴사 정리가 됐을 때 중도 퇴사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 퇴사 옆에 그러니까 삼각 표시 눌러보시면 연말 정산 분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능이 2월 달에 작성하게 되는데 2월 달에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반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세무사랑 프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